야스나야 폴야나에 있는 톨스토이의 생가를 찾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언제나 그곳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이 있기 때문인지 버스 승객들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로 쓴 표지판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톨스토이의 문학을 사랑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의미였을까요? 낯선 곳에서 만난 한글이 혈육을 만난 듯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말로 쓰여있는 표지판을 따라 그는 톨스토이의 영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수없이 자작나무의 행렬을 보았지만 톨스토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늘어선 자작나무는 마치 톨스토이를 지키는 근위병처럼 위험 있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 덜어는 녹기도 하는 길. 이 길을 남루한 옷을 입은 톨스토이가 천천히 걸어 다녔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릴케와 루살로메가 함께 기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톨스토이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들이 톨스토이를 만나러 갈 때 모스크바역에서 만나 동행했다는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이야기도 그는 떠올려 봤습니다. 전설 같은 이름들이 걸었을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는 몇몇 생각들을 해봅니다. 톨스토이의 영지가 화려하지 않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 오래된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남긴 향기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는 생각. 톨스토이의 집은 그의 고집대로 소박했습니다. 짙은 나무색으로 된 액자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서 선물한 톨스토이의 초상화가 담겨 있었고 그토록 불화가 심했다는 아내 소피아와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초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톨스토이. 80이 넘은 톨스토이가 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받는 소피아. 하나의 액자에 사이좋게 들어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그는 톨스토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전기가 그를 다룬 영화들이 소피아의 억울함을 조금은 변호해 주기도 했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세계 3대 악처라는 누명을 쓴 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18살, 아직 소녀라고 불러도 좋을 시절에 톨스토이의 아내가 되었고 13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고생했던 여인. 위대하거나 훌륭한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반려자는 저절로 나쁜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는 어쩐지 소피아에게 일방적으로 새겨진 악처라는 낙인이 억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집 2층에는 그를 찾아온 예술가들과 환담을 나눴던 넓고 고풍스러운 탁자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그도 마치 톨스토이와의 대화에 초대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저 문을 왈칵 밀치며 육중한 톨스토이가 들어서고 그 뒤로 소피아가 따라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안톤 체홉, 막심 고리키, 투르게네프,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루 살로메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도 이곳에서 톨스토이를 만났겠지.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졌습니다. 무모한 동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현실에서든 환상에서든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그 공간에서나마 체험하는 여행자의 특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노를 해방시키고 드넓은 영지를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영지에 세웠던 톨스토이. 그를 존경해서 그처럼 채식을 했고 그처럼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그처럼 평화를 위해 헌신할 방법을 찾았던 예술가들, 귀족들은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의 주머니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톨스토이의 책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영지에는 그가 산책을 하다가 자주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는 독특한 벤치가 있었습니다. 자작나무를 잘라 투박하게 만든 벤치. 눈 쌓인 길 위에서도 그 벤치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이 벤치에서 톨스토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 영혼과 어떤 문장을 품고 그 벤치에 머무르다 갔을까? 딱딱한 자작나무 벤치에 앉아 그는 톨스토이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그는 톨스토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도 조각도 비문도 없는 무덤. 긴 풀이 뒤덮고 있고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무덤 위에 붉은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 꽃다발이 아니었다면, 거기 붙어있는 한글 표지판이 아니었다면 그는 톨스토이의 무덤인지도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만났던 카라얀의 무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소박한 나무 십자가 하나로 영광의 시간들을 품고 잠든 카라얀의 무덤은 그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무덤은 소박함을 넘어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것들로 가득했던 러시아. 그 거대함의 끝에서 만난 초라할 정도로 소박한 무덤 하나. 톨스토이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톨스토이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 소박한 무덤 앞에서 진심을 다해 톨스토이를 추모했습니다.